수익 내는 꿀팁. 일찍 나오셨네요. 만세! 오늘의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 100년을 이어온 그날의 힘입니다. 국민이 지킨 나라, 국민이 이어갑니다. 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설레는 마음으로 마주하는 순간, 한국경제TV. TV랑 인터넷 가입해야 되는데 여기도 사은품 주네? 차라리 요금 할인이나 해주지. 스카이라이프 30% 요금 할인 홈결합 출시. 월 19,800원에 인터넷과 TV를 부담 없이. 스카이라이프. 야후 스탕론. 야후 스탄론을 만나면 당신도 투자 고수가 됩니다. 10분이면 오케이. 주식 자금 대출은 야후 스탕론. 서국투자 오후 증시 2부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마감까지도 어느덧 4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새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요. 어느덧 1월 후반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래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연초 코스피 2000선이 무너졌던 게 심리적으로 좀 타격이 컸지요. 올해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또 자아내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어느덧 부지런히 견조하게 반등을 해서 210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등세가 강하지는 못하고요. 2100선에서 주춤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거래량 면에서도 그렇고요. 자, 이럴 때일수록 상승 모멘텀은 뭐가 될 수 있을지 분석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종목 찾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성공투자 오후 증시 2부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5 오후장 공략주로 출발해 볼까요? 네, 오후 시장 세 종목에 대해서 3인 3색의 각기 다른 투자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333 오후장 공략주. 오늘은요, IBK 투자증권 스마트금융부 박근영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후장 공략주 세 종목 먼저 확인해 볼까요? 쌍용, 양회, 삼성물산, 그리고 에코프로, 분야도 다르고 섹터도 다른 세 종목이 오늘 오후장 공략주입니다. 세 분의 투자 의견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양해와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이지만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박진희 부장께서 다소 부정적인 의견, 불이 꺼져 있는 상황인데 이유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쌍용양해입니다. 오늘 시멘트 관련주 전반이 좀 좋은 상황입니다. 쌍용양해도 오후장 들어서 더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SOC 투자 증대에 대한 기대감, 시멘트 판매 가격의 정상화, 4분기 실적 모멘텀 세 분 모두 각기 다른 이유로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자, 무엇보다 박근영 팀장님께서는 판매 가격의 정상화를 들어주셨네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까요? 네, 지난해부터 시멘트 판매 가격은 정상화가 이미 시작을 됐습니다. 원가 절감 효과 본격화가 또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 창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연초긴 하지만 6%가량의 배당 수익률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시작된 시멘트 판매 가격 정상화가 결국 톤당 6만 원대 중반에서 7만 원대 초반으로 올라갔고요. 이런 효과와 더불어서 출하량 회복에 따라서 매출액이 증가를 했고 지난 9월 완공된 폐열 처리 설비 효과 등이 더해지면서 4분기가 2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매출액은 1조 5,500억 원대, 영업이익은 2,520억 원, 그리고 지배주주 순이익단이 약 1,700억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택 공급 감소 기조 때문에 출하량은 일정 부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시멘트 판매 가격 정상화가 연간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외형 유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외형 증가폭보다 영업이익과 순이익단의 증가폭이 훨씬 더 클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결국은 투자가 완료된 ESS 설비라든지 폐열 발전 설비의 원가 절감 효과가 연간으로 반영되면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견조한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과 달리 ESS와 폐열 발전 설비라는 어떤 항목이 있으면서 동사가 차별화되고 있고 안정적인 실적이 업사이드가 생긴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어떤 시멘트 업종과는 조금 다르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쌍용 양회에 대해서 첫 번째로 분석 들어봤고요. 두 번째 삼성물산입니다. 연말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상승세가 견조한 종목이죠. 자회사 가치 회복에 대한 기대감, 건설 부분의 수익성 개선, 저평가 구간이 지속되고 있다. 세 분 모두 빨간불로 긍정적인 의견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금일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이슈가 법원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 삼성그룹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는 삼성물산은 지배구조 이벤트 발생 시에 주가가 반응하면서 사실상 지주회사로 시장에서 인식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 클럽에 가입할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건설 부분의 이익 기여도가 80%에 육박한다는 점입니다. 더불어서 3년 만에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수주전에 참여되면서 레메안의 귀환을 알렸고요. 따라서 이제 향후 건설 부분이 그룹사 투자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하이테크 수주 부분 그리고 동남아 지역의 수주 파이프라인과 재개된 주택 사업들을 통해서 실적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지배구조 이슈가 동사의 주가를 움직이는 주요 요인을 부인할 수 없는데 하지만 이제는 탄탄해진 펀더멘탈 기반으로 건설 부분의 실적 개선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신사업과 사업 개편 등 전체적으로 영업 가치가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핵심 요소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지배구조 개편 이슈는 덤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근 동사의 주가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이슈에 따라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부진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슈이긴 하지만 불확실성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미미하게 남아있다 볼 수 있겠고요. 바이오 부분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분 가치를 제외해도 현재는 저평가 국면이고 순환 출자 해소로 오버행 이슈도 어느 정도 사라졌기 때문에 주가 부분은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주가 부분이 차트를 보면 많이 올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상승률로 보면 상당히 상승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평가 국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물산 아직까지도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종목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종목인데 오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2차 전지 섹터 수급의 악화 쪽을 그런데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두 분께서는 실적 성장과 자회사 상장, 성장성이 유효하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거든요. 오늘 장 후반 들어서 힘이 좀 약해지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2차 전지 섹터 부분은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소차의 강세 때문에 이후에 2차 전지가 수급적으로 약간 악화된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고 거기에다가 테슬라의 감원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 글로벌 수요에 대한 이슈가 다소 부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차 전지 섹터가 어느 정도 최근에 조정폭이 깊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맞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가 4분기에 대한 잠정 실적 공시가 있었습니다. 영업이익단 217억을 달성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일부 상여금 지급이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4분기 실제 수익성은 더욱더 큰 폭으로 개선된 셈입니다. 이로써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602억 원을 달성하면서 2017년 대비 176% 실적 개선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최근의 통계를 보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계속적으로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자회사 에코프로 BM의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고 연결 기준 실적 추정에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대규모 전지 재료 증설 계획 중 포항 공장 신규 캐파와 매출 전환이 2020년도부터 본격화될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 오창 공장의 캐파 증설분이 온기로 올해 반영될 예정이고 추가 300톤 캐파 역시 올해 분기별로 점진적으로 매출의 눈높이를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에코프로 BM의 매출이 전년비 53% 증가한 8,800억대 정도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본사 환경 부분 또한 반도체 고객사 및 플랜트 수주 호조세가 예상되고 있어서 전사의 올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1조 원, 영업이익단은 950억대로 기존보다 10% 이상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객사의 NCA 수요 확대가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BM이 상장하게 된다면 시장은 동사를 NCA 과점업체로 새롭게 가치 평가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모회사인 에코프로 환경 부분의 수익성도 재평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올해 연결 기준 PE로 보면 약 13배 정도 수준으로 PER이 상당히 저평가된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느 정도 수소차들의 폭등 이후에 조정이 가고 결국 이제 숫자로 말하는 시장이 온다면 2차 전지 중에 에코프로가 우선은 어느 정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에코프로 2차 전지 중에서는 가장 관심을 둘 가능성이 높다. 자, 오늘 세 종목 쌍용양해와 삼성물산, 에코프로에 대한 분석 들어봤고요. IBK 투자증권 스마트금융부 박은영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마감까지 3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황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마감 전략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2시 구간부터 중국 증시가 낙폭을 빠르게 키워갑니다. 일본 증시도 약세로 마감한 가운데 우리 시장도 계속 파란불에서 바뀌지 않는 상황인데요. 먼저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44% 하락하면서 2,11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0.37% 하락하면서 693선 지나가고요. 선물시장은 0.5% 밀리면서 27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장중 흐름 따라가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10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서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지수도 불안합니다. 어제 2130선까지 올랐던 코스피 오늘은 2120선을 이탈하는 모습인데요. 변동폭은 오늘 아래 위로 20포인트가량 됩니다. 장중 고점은 2129포인트고요. 장중 저점은 2108포인트입니다. 현재는 0.4% 밀립니다. 수급 보시죠. 오늘 외국인이 11시 구간에 매도로 전환했었죠. 그런데 2시 구간에 다시금 매수로 돌아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시금 소폭의 매수세 나타나는데요. 외국인 86억 원 매수고요. 기관은 지금 292억 원 계속해서 매도세 나타납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도 134억 원을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오늘 시가가 698포인트입니다. 700선을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장중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 계속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700선 천장에 좀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오후 들어서 남북 경협주도 조금씩 탄력을 잃으면서 지수도 낙폭을 조금 더 키워오는 움직임 나타나는데요. 장중 고점 698포인트, 장중 저점은 692포인트입니다. 현재도 장중 저점 부근 지나가면서 0.36% 하락세입니다. 수급 볼까요? 오늘 방향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365억 원 매도, 기관 쪽에서는 757억 원 팔고요. 개인은 반면에 사들입니다. 1229억 원 매수입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계속 1% 넘는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시 구간에 집계된 외국인 수급을 보면 SK하이닉스 쪽으로 매수가 빠르게 들어오는데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는 팔지만 SK하이닉스는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도가 거센 만큼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SK하이닉스 1.34% 하락하면서 66,100원 지나가고요. 삼성전자는 계속 42,0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보시죠.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 더 힘을 내주나 싶었는데 크게 오르지는 못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0.46% 상승폭 조금 줄여가는 모습이고요. 신라젠도 0.85%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HLB는 그래도 힘을 내주면서 3.4% 상승세 보여주고요. 메디톡스는 계속 밀립니다. 3% 가까이 하락입니다.
그럼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강하죠. 화장품 브랜드 비디비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건데요. 오늘 수급도 좋고요. 장중에는 정고점 부근까지 올라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조금 윗꼬리를 달고 있지만 그래도 6%까지 상승을 하면서 18만 9,500원에 기다리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 보겠습니다. 오늘 택시업계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됐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 때문일까요? 이 주가는 오랜만에 좀 화답을 하는 모습인데요. 장대 양봉 계속 그려내고 있습니다. 현재 3.74% 오르면서 10만 원 회복합니다. 10만 2,500원에 진행됩니다. 다음은 LG전자 보겠습니다. 이 4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한 후 이 주가는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오늘 오후 들어서 빠르게 외국인의 매도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순매도 1위 종목이고요. 기관도 함께 팝니다. 현재 3% 가까이 밀리면서 64,500원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일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의 실적 예상치와 증권사별 전망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물산입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7조 6,40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영업이익은 2,822억 원으로 0.3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작년 4분기부터의 매출 추이를 확인해 보시면요. 작년 1분기가 가장 부진했었고요. 그리고 2분기에 회복되는 모습도 있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우하향하는 패턴을 그렸습니다. 지난해 4분기도 직전 분기 대비 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업이익 추이도 보시죠. 4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는 소폭 오르겠는데요. 다만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2,800억 원대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대부분 증권사가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요. 한국투자증권은 가장 높은 목표가 18만 4천 원까지 내다봤습니다. 반면 DB금융투자는 가장 낮은 적정 주가 16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물산의 실적 예상치와 증권사 전망 살펴봤는데요. 내일 발표되는 실적 확인하시고 투자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각 시장 상황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외국인 투자자 9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사주다가 매도세를 이어갔었는데 장 후반 들어서 다시 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매수로 마감이 되면 10거래일 연속인데요. 시장 상황 끝까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함께합니다. SD경제연구소 이소담 대표,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마감 전에 점검 필요한 업종과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낙폭이 좀 컸던 업종들의 매기가 돌면서 순환매 장세다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화장품 관련주가 또 눈에 띄는데요. 중국 쪽의 춘절이 또 얼마 남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까 잠깐 앵커님께서도 체크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디비치의 지금 매출액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지금 이번 달 1월 달 매출에 대해서 예상을 한 것이 매출 목표액이 100억 원이었는데 17일까지 누계를 해보니까 113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름 정도 먼저 당겨서 매출에 대한 그 목표치를 이루었다는 것인데요. 비디비치가 지금 이익률이 15% 정도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이 높은 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 지속적인 매출의 성장세가 올라오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은 조금 이제 그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은요. 재밌는 것이 기관들의 매수의 흐름이 16만 원 선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상승세가 꺾이서 이제 가는 흐름은 조금 뭐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차익 매물에 대한 것만 좀 마무리하고 간다면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살펴봤는데요. 비디비치 높은 매출 성장세 주목해서 오늘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른 화장품 업종들은 어떻습니까? 화장품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체크를 좀 해봐 주실까요?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장품 업종군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난주에도 좀 한번 짚어드렸던 것이 네. 지금 그 중국 쪽에서의 지금
먼저 이제 관광객들에 대한 단체 관광객들의 그 흐름들이 좀 다시 귀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흐름들과 함께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이슈도 이번 달 말이면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사실상 지금 중국에서의 경기 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가 마무리되는 30일째를 기준으로 해서 중국과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이제 관광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도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업종에 대한 흐름을 좀 더 살펴보면요. 화장품 쪽에서 흐름을 종목을 제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세가 오르고 있는 종목군들이 뭐 토니몰이라든가요. 지금 에이블 CNC 같은 종목군들도 지금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보면은 이제 ACT 같은 종목군도 지금 10%대 상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오늘 장 긍정적인 흐름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지만 전체적으로 뭐 대형주 LG 생활건강이라든가요. 지금 이런 대형주 종목군들도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훨씬 더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코리아나라든가 한국콜마 같은 종목군들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ACT 혹은 IQ 같은 토린몰이 같은 종목군들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요인들을 체크해 본다면은 중국에 대한 이슈와 함께 화장품에 대한 방향은 굉장히 밝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춘절 모멘텀 말씀을 드렸잖아요. 2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중국 춘절 연휴인데 이와 관련돼서 화장품 쪽만 모멘텀이 기대되는 게 아니라 뭐 여행주라든지 면세점 쪽도 그렇잖아요. 관련해서 좀 짚어볼까요? 사실 지난주에 봤던 종목이 호텔신라예요. 호텔신라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면세점 관련 이슈로 그 롯데 호텔과의 경쟁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MS를 좀 지켜나갔다라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면세 관련해서 호텔신라는 MS를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매출이 줄어서 이게 실적이 나쁘게 나온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호실적이 들어오는 종목군들 아까 화장품 관련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이제 그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 평단이 적어도 한 7만 5천 원대 현재 구간 정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8만 원 선부터 지속적인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7만 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호텔신라 같은 종목군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말씀드렸듯이 30일 날이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가 좀 마무리되는 구간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지 여부를 좀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춘절 이후의 흐름도 봐야 되겠습니다. 30일 날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요. 지금 지적재산권이 지금 핵심인데 여기서 아직은 양측이 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30일 날 예정된 것이 장관급 미중 무역 분쟁 협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코스피의 향방도 움직일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관련 종목군들의 흐름도 방향을 좀 더 찾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중국 춘절과 관련된 수혜 업종까지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좋지 않은 소식인데 전염병이 또 돌고 있다고 이제 특히 홍역 비상이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인데 관련된 주가 흐름 좀 살펴볼까요? 네, 뭐 안 좋은 소식입니다. 뭐 전염병 관련주라는 표현을 하기에도 좀 안 좋은 그런 어감인데 우선 최근에 좀 홍역에 대한 환자 발생이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24명이 늘어났다고 이제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홍역이라는 부분은 뭐 옛날에는 뭐 좀 심각한 병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병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그런 구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홍역 환자들은 매년 뭐 20명 이하로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한 달 사이에 24명까지도 나왔다는 걸 본다고 한다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확진이 30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기도 안성이나 특히 이제 해외 쪽에서의 여행 갔다 온 그런 수요자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좀 얘기가 돌고 있고요. 오늘 좀 관련된 종목은 움직임이 있습니까? 오늘 관련된 종목들은 전염병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뭐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 있겠지만 특히 이제 백신 쪽을 주로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좀 상승력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KMJ나 우정바이오, 뭐 50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 작은 종목,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들이 관련주로 떠오르고 있고요. 잘 아시는 이제 SK케미칼 같은 경우가 우선 관련주로 지금 오늘 현재 지금 2.44%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SK 쪽에서의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SK케미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바로 SK케미칼
SK케미칼의 전에 백신 사업부가 바뀌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로 바뀌면서 이 홍역과 여러 가지 수두염에 관한 백신에 대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뭐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작년 초반부터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오늘 좀 반등 여력을 보여주면서 우선 좀 주가 흐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로 3거래일째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SK케미칼까지 관련된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소담 대표께서는 또 어떤 업종 봐주실까요? 네, 최악의 지금 국면을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업종들로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자동차 관련 업종입니다. 특히 오늘 장에서 이제 자동차 관련뿐만 아니라 기계 쪽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위아인데요. 현대위아가 지금 적자 쪽 사업을 종료하면서 사실상 좀 골치가 아팠던 그 기계 부문 쪽에서의 적재폭이 좀 축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2019년도에 지금 이런 적자 폭의 축소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상 4분기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흐름들은 실적들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하회한 부분이었지만은 항상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지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더 좋은 실적을 내줘야 되고 지금 현대위아라든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가장 최악의 국면을 지금 벗어나고 더 이상 최악의 국면이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여기서 주가에 대한 상승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걸 바닥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사실상 이제 그 시장에서 어디가 바닥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위험하긴 하지만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구조에 대한 개편 흐름이라든가요. 그다음에 지금 그 수급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재밌는 것이 이 지금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결국 바닥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관의 수급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0월 30일 날 28,000원 구간대가 돌입하고 나서부터 기관은 이때부터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10월부터 정말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때의 그 우상향 흐름을 보여준 것이 기관의 매수와 우리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의 어디 종목이든 시장이든 여기가 바닥이다, 여기가 꼭지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수요와 공급으로서 판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내갈 수 있는 흐름, 즉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의 흐름을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10월 달부터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는 기계 부분 쪽에서의 적자 축소가 2019년도에는 이뤄진다라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오늘 장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은 좀 주의해야 될 것이고 아마 이런 우상향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 자동차 업종군들의 전체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와 함께 큰 힘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눈여겨본다면은 투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적자 사업 종료, 수익성 회복 지속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장 초반에 비해서는 후반으로 가면서 좀 탄력이 떨어집니다. 2.24% 상승 기록하고 있는 현대위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 테마라고 한다면 수소차 빼놓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없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시간에도 이 수소차의 주가에 대한 상승 부분 좀 오버슈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버슈팅이라고 한다면 항상 뭐 100%입니다. 이제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급락하는 상황이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좀 크게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재 상황이고요. 우선 대표적으로 또 유니크 같은 경우에도 어떤 내부 관계자들의 주식에 대한 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이 수소차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얼어붙은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 수소차 전기 주유소에 대한 수소차 주유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JN케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9% 넘는 지금 현재 6.47%의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그 수소차 업체죠. 뉴로스 같은 경우도 하락세가 좀 큰 폭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뉴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기 베어링의 방식의 터보 블로어를 만드는 업체라고 불리면서 이 수소차 관련주로 상승세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수소차 관련주들의 단기적인 급등에 의한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투자에 대한 부분은 그 매매에 대한 부분을 주의를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뭐 2배, 3배, 많게는 4배, 400% 수익까지도 간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수소차 관련주들 일제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보험 관련주에도 이슈가 있어요? 네, 보험 관련 종목군들 사실 지금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업종에서의 흐름은
최악의 국면을 좀 지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라든가 수급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하면서 서서히 좀 준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자동차 쪽에서의 보험료가 인하가 지속적인 이 흐름이 이어져 왔는데 이런 인하에 대한 속도가 조금 더뎌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악화 부분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재밌는 것은 삼성화재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 MS에 대한 부분도 지켜내고 있었지만 그동안의 그 매출 구조가 이번에 지속적으로 온라인 쪽으로 좀 많이 채널이 좀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 구조의 변화가 오히려 앞으로는 수익성 악화를 좀 커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스토리에 비해서 아직까지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업종군, 다른 지금 보험 업종군들에 비해서 타 종목군들과의 경쟁에서의 좀 프리미엄이 좀 받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흐름이 있고 나서 삼성화재가 또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던 것은 또 이건 보험 업종군에서의 탑픽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업종군 내의 뭐 현대해상이라든가요,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만은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 MS가 꾸준히 좀 27만 원 구간에서 들어오던 모습인데요. 여기서 한 번 더 지지를 받고서 다시 27만 5천 원 선 구간을 돌파해서 움직이는 것이 좀 포착이 된다면은 서서히 분할에 대한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초에 한번 급상승을 하려던 모습 보여주다가 박스권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격적인 흐름과 수급에 대한 요인들 좀 체크해 본다면은 좀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서서히 지켜봐도 된다고 봅니다. 네, 최근에 보험료 인상 또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삼성화재와 비롯해서 지금은 시장 점유율 1위죠. 삼성화재를 비롯해서 그 뒤를 또 바짝 쫓고 있는 경쟁사들의 보험료 인상까지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사실 지금 계속해서 손해율이 악화되는 사이클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문재인 케어 덕분에 사실은 이제 그 보험료에 대한 인상보다는 인하 쪽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던 모습이었고, 지금 지속적인 그 생명보험사들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보면은 건강보험 위주로 상품에 대한 그 흐름들이 좀 개편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삼성생명 또한 지금 전향적으로 좀 건강보험 위주로 이제 판매 전략을 좀 펼치고 있고 다른 생보사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굉장히 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구조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 어떤 이런 최악의 국면에서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은 그 탑픽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금 시장 점유율 1위라는 것과 함께요. 그렇다면은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면은 지금 메리츠화재나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험 관련주 최근 이슈와 관련돼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앞서서 수소차 섹터 최근에 핫한 테마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 한 축의 테마죠. 남북 경협주 오늘 좀 살펴볼까요? 네, 어제였죠. 어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그 스티브 비건 미국의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와 그리고 북한의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어떤 면담, 회담을 가지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라는 좀 평가가 나와주면서 오늘 좀 경협주들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뭐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니지만은 이 경협주 중에서 농업과 비료 관련된 종목들이 오전에 상승세를 많이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이 농약을 생산한 업체죠. 경농 같은 경우가 오늘 3%대 상승세 보여주면서 역시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 경농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나 과수형 농약 등을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어떤 이제 남북 경협에 있어서 북한의 그 농약이나 어떤 비료 지원에 대한 섹터가 나올 때마다 항상 그 상승세를 그 급등을 보여줬던 게 바로 이 경농이라는 회사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치를 치면서 어떤 시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전에 좀 상승세를 보여주었지만 지금 좀 하락세를 보여주는 효성 OMB도 대표적인 이 남북 경협의 그런 농업 관련주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효성 OMB 같은 경우에는 이 비료를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지금 뭐 효성 OMB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비료보다도 이 친환경의 비료를 생산하고 지금 판매하는 쪽으로 많이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장에서 이 효성 OMB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동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된 상황이고 효성 ONB 장 후반 들어서는 지금 하락 반전에 있습니다. 남북 경협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자, 동시호가 상황 들어가 보도록 하죠. 빠르게 낙폭을 축소해 가고 있는 양시장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0.26% 하락입니다. 코스닥은 0.12% 지금 약보합권까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물 0.58% 파란불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119선을 기록하면서 수급을 좀 확인해 보면 개인과 외국인의 장 후반 들어서 매수 손바뀜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매수해 주다가 장중 내내 매도를 하던 외국인이 후반 들어서 다시금 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코스피 상황 먼저 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수급에 대한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돌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에 대한 것이 더욱더 확산될 것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제 미증시 좀 휴장하고 나서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IMF에서 세계 경기에 대해서 지금 둔화의 우려감,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을 좀 낮춰서 발표를 하고 있었죠. 3.7%에서 3.5% 정도로 낮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매물이 좀 출회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생산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처럼 그 무조건적인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는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악재와 호재가 좀 상존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짚어드렸듯이 지금 G2 무역 분쟁이 지금 30일 이슈로 인해서 좀 마무리되는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지적재산권 이슈라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이 있긴 하지만은 중국이 지금 경기의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양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다만 그렇지만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브렉시트에 관련된 이슈가 있죠. 여기서 메이 총리가 오늘 플랜 B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또 29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와의 협상에서 어떤 난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29일과 30일 이 두 기점으로 인해서 지금 브렉시트에 대한 관련 이슈와 함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G2 무역 분쟁이 마무리되는 것인가를 볼 수가 있겠고 경기 지표들은 뒤죽박죽인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IMF에서는 경기에 대해서 둔화 우려감 표출했고 지금 산업 생산 지표들은 좋게 나온 상황인데 네. 그렇지만 지금 한국의 수출업에 대한 수치가 좋지는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2월 달에 이런 수치들이 긍정으로 될 것인가 볼 필요가 있겠고요. 미국에서의 지금 셧다운으로 인해서 12월 달에 소매 판매에 대한 지표가 나오고 있지 않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약간 그 희망 섞인 분석도 나오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이런 박스권의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 쪽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IT 투톱 오늘 같은 경우는 동반해서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장 후반 들어서 낙폭을 빠르게 좀 축소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1월 초에 최저점 3만 원대에서 지금 4만 원으로 회복을 했어요. 삼성전자가 좀 불명예스러운 그 별명이 있었죠. 3만전자라는 이제 별명을 얻었었는데 지금 4만 2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5분 전입니다. 1월 4일 최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수급에 대한 흐름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다는 것이고 반도체 업황이 과연 예전처럼 그렇게 호황기를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부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폴더폰 관련으로 해서 조금 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월 4일 날 기점으로 5만 6천 원대 그 흐름이 나고 나서 오늘 삼성전자와 동반해서 다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두 종목의 공통점들이 이 구간들이 오늘 차익 매물이 나온 곳이 기존에 있던 박스권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 매물이 좀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네. 여기서 뭐 1월 초에 지금 최저점을 다시 이탈해서 하락한다. 뭐 그렇게까지 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입 관련 지표들이 조금 더 둔화가 되고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좀 더 대두가 된다면은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조금 긍정적인 이슈들을 찾아서 글로벌 시장에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의 오늘의 매물이 하락세로 전환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 상황 살펴봤고요. 코스닥은 더욱더 빠르게 낙폭을 축소해가면서 지금 약보합권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만이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 좀 체크해 주실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와 비슷한 상황이 좀 전개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 매도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의 그 코스닥 시장의 하락세를 주도했던 게 바로 이제 기관 쪽에서의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제보다는 그 순 매도 부분이 빠르게 좀 축소가 되면서 약보합세로 살짝 뭐 1포인트 정도 하락세로 지금 끝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업종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뭐 하락하는 업종이 우세지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상승 종목이 더 많으면서 우리가 이런 시장을 좀 더 받쳐주고 있다. 장 정리할 종료 수 있겠는데 3분 전입니다. 우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61% 그리고 신라젠이 0.57% 그리고 CJ ENM이 0.19%의 상승세로 보여주면서 시장을 받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네. 오늘 HLB 같은 경우도 3.59%의 하락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좀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를 비롯해 좀 반등해주는 모습입니다. 네, 우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뭐 증선에 대한 그 분식회계에 대한 집행 정지가 얘기 나와주면서 네. 제약바이오 업체들한테 전체적인 어떤 투자 심리를 좋게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그제를 많이 빠져서 이게 저평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보다는 어떤 투자 심리에 많이 흔들리는 모습은 어떤 이벤트에 의해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 많이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 하락하는 업종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나마 오늘 좀 상승세를 보여주는 업종이 뭐 컴퓨터 서비스, 뭐 인터넷 업종의 좀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카페24를 비롯해서 오늘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이슈가 있습니까? 오늘 뭐 카페24가 좀 상승세를 좀 네.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뭐 최근에 오늘 뭐 특별한 이슈는 없고 우선 지난주에 이 카페24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증권가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다라고 네.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65억 정도로 작년 대비해서 한 90%, 재작년 대비해서 한 90% 이상의 상승세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크면서 목표 주가를 좀 올려줬던 부분이 어떤 뭐 인터넷 업종이라기보다도 카페24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세를 좀 이끌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징적인 업종 또 뭐가 있습니까? 뭐 특징적인 업종이라고 본다고 네. 다른 또 업종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뭐 제약바이오 업종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승세가 나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디지털 컨텐츠 업종도 지금 0.49%의 지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뭐 오늘 좀 장 그 종료 게임 업체들 1분 상승세가 전입니다.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조이시티가 2.71%, 넥슨GT가 2.25%, 그리고 넷게임즈가 2.12%, 위메이드가 1.68%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하락하는 업종을 좀 본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통신 장비 업종에 대한 좀 하락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데요. 뭐 RF텍 6.41%, 우리넷이 4.46%, 그리고 토필드가 3.39%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좀 하락세를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루미마이크로가 4.95% 하락, 그리고 네. PSK가 3.96%의 좀 3.86%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장을 마감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파란불을 켜고는 있지만 장 후반 들어서 빠르게 낙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각각 0.26%, 0.12%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감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종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정규장이 종료됐습니다. 네, 1월 20일 화요일장이 마쳤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경제 둔화 우려에 아시아 증시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뚜렷한 주도주가 없었던 하루인데요. 최근 크게 뛰었던 수소차 종목에는 차익 매물이 나왔고 남북 경협주 또 제약바이오 일부에 한해서 상승분이 이어졌습니다. 일단 업종별 마감 보시면 코스피 의약품 업종이 1%대 반등해줬고요. 코스닥 제약업종도 0.7%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또 시장이 빠지면서 보험 업종은 상승폭을 다소 키워가기도 했고 통신업종도 오름폭을 끝까지 지켜주는 모습 기록했습니다. 통신업종 0.3% 강세로 마쳤습니다. 반대로 하락한 큰 업종도 보시죠. 전기전자 업종이 6거래일 만에 오늘장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가 지수를 받쳐주는가 싶었지만 그래도 1%대 낙폭 속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반도체를 비롯한 전체적인 IT 투심은 다소 부진했습니다. 시총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업종물로 보면 일단 IT 톱이 장중 내내 부진한
강한 흐름을 함께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는 1% 넘게 빠졌고요. SK하이닉스 0.6% 약세 속에 동반 하락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하락폭을 만회하지 못했는데요. 반대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강하진 않았지만 빨간불 지켜내줬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7% 상승, 셀트리온도 1%대 오늘장 함께 반등을 해줬습니다. 또 전날보다 거래량이 높았던 종목은 삼성생명입니다. 또 내일장 실적을 발표 앞두고 있는 삼성물산도 1%대 강세로 마쳤고요. 삼성생명 역시 3%대 빨간불 속에 마감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제약주 수급 방향이 다소 엇갈렸던 하루인데요. 신라젠 같은 경우는 0.4% 상승에 그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소폭이지만 0.7%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해줬습니다. 반대로 메디톡스는 수급이 빠지면서 오늘장 2% 가까이 밀려났던 분위기입니다. HLB 같은 경우는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4% 가까이 높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외에는 한 달 전에 상장한 ABL 바이오가 신규 항체 개발 소식과 관련해서 오후장 들어서 오름폭을 더 키워가기도 했습니다. 오늘장에서 높은 오름폭 11%대까지 급등폭 이어가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장 지수 마감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장 막판 들어서 하락폭 축소를 시도해 줬는데요. 0.32% 약세로 2117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6거래일 만에 소폭이지만 약세로 전환했고요. 코스닥은 700선 목전에 두고 계속해서 횡보하는 흐름입니다. 이틀 연속 소폭이지만 1포인트 하락하면서 69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장중 수급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 매수 방향을 오후장 들어서 막판에 바꿨는데요. 동시호가 기점으로도 매수 물량 키우면서 1,260억 원대 매수로 마감했고요. 기관은 1,100억 원 넘는 매도 물량 속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장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연 이틀 집계가 됐습니다. 외국인은 230억 원대, 기관은 750억 원 가까이 동반 팔자 속에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장 마감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었는데 6거래일 만에 파란불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는 건 외국인 수급이 장 후반 들어서 매도에서 매수 쪽으로 다시금 가닥을 바꿔 잡으면서 10거래일 연속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좀 의미가 있는데요. 자, 두 분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떠십니까? 네, 여러 가지 악재와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요. 혼조에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 저희 지속적으로 경기 대한 둔화 우려감이냐 아니면 회복이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수급 요건이기 때문에 장 막판에 긍정적으로 돌아선 것에 대해서는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또 다른 성장 동료 좀 필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G2 네. 무역 분쟁 이슈는 이제 서서히 가닥이 잡혀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한국에서의 수출액이 조금 더 줄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글로벌 이슈로 움직였던 시장이라면 이제는 한국 기업들의 성장에 대한 동력이 지금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실적 발표도 속속 나올 것 같고요.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놓을지 이 부분도 향후 시장을 좀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제약바이오, 주춤하던 제약바이오가 다시금 힘을 내주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좀 역부족이었고요. 결국에 만회하는가 싶었는데 약보합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와 비슷한 분위기였는데 우선 중요한 부분은 어제와 오늘의 어떤 시장에서의 숨고르기 장세가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이 숨고르기 폭이 어느 정도 가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했어야 됐는데 지금 보면은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라기보다도 거래량도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저는 증시의 우호적인 상황으로 숨고르기 하면서 좀 숨 고르기 후에 상승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중국의 GDP가 발표됐는데 6.5%의 이하였을 땐 시장에 충격이 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6.6%를 발표하면서 오히려 이벤트 하나, 우려됐던 이벤트 하나가 소멸되는 관점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어제와 오늘로 봤을 때는 내일과 또 이번 주 후반의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보수적인 얘기지만은 지금 이럴 때일수록 실적주와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고 이제 본격적인 4분기 실적 시즌 발표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꼭 한번 좀 매수해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은 숨고르기 국면이고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장 상황으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잡아도 될 것 같다. 그런 가운데 실적 개선주와 성장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범위 좁혀서 어떤 종목에 그런 관심을 가져볼 만한지 종목을 좀 선택을 해볼 텐데 이런 시장일수록 종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이제 최악의 국면에서 좀 빠져나오는 종목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한국타이어인데요. 한국타이어의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이 시장 컨센서스가 1,791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보다 한 20% 정도는 더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 1,400억 정도가 나올 것이라는 건데요. 2018년도에 한국타이어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좀 겪었습니다. 2017년도 4분기에 산재 이슈로 인해서 국내 공장 생산이 중단됐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테네시 공장이 계속해서 적자폭을 지금 키워나갔던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이슈 때문에 중국에서 신차에 대한 지금 생산에 들어가는 제품들에 대한 볼륨도 줄었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배출가스의 국제 시험 표준에 대한 도입이 되면서 유럽 쪽에서 볼륨도 줄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의 유통업체들, 타이어 유통업체 ATD하고 시어즈가 파산하면서 이쪽에 대한 판로도 막히는 모습이었어요. 이 흐름들을 보니까 한국 타이어가 참 작년도에 임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만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테네시 공장이 올해 2분기 정도부터는 조금 가동이 정상화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테네시 공장이 지금 가동한 지 1년이 넘었지만은 인력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직원들의 숙련도가 한 60% 정도밖에 올라가지 못한 상태예요. 그렇지만은 2분기 정도부터는 적자에서 이제 월 단위 BEP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단가로는 한 44,300원 선 정도를 좀 보고 있고요. 손절 단가로는 49,500원 선을 보고 간다면은 지금 최하 구간에서 가장 나쁜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최악의 구간을 좀 나오고 있는 최근에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국타이어 제시를 해주셨고요. 실제로 지난해 내내 주가가 좀 내림세를 보였고요. 6만 원대에서 3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4만 원대 초반으로 회복을 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자, 과장님께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말씀드릴 종목 이제 서울반도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서울반도체 작년에 서울반도체뿐만 아니라 LED 업체를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LED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 때문에 우선 LED 업체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지금 연말로 이제 가다 보고 이제 작년에 그런 실적 보니까 오히려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우려 기울였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도 한 301억 정도로 재작년 대비해서 한 30% 이상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에 이렇게 아직까지는 LED 쪽에서의 서울 반도체가 실적이 막 잘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해외 쪽 생산 법인의 가동률이 증가가 되면서 해외 법인 쪽에서의 해외에 대한 매출액 부분이 좀 크게 느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번 4분기도 그렇지만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 서울 반도체가 그동안에 계속 만들었던 LED 패키징 사업에 대한 시장에서의 반응이 회수가 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우선 지금 현재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서울 반도체 목표 주가를 최소 3만 원 2,000원까지 이상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주가가 숨고르기로 가는 산이 있더라도 추가적 매수 관점을 올해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역시 최근에 좀 반등을 해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까지도 빨간불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번 주 내내 그리고 지난주 후반부터 연속적으로 지금 슈팅을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서울 반도체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탄력이 둔화된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한국타이어와 서울 반도체였고요. 종목 마감부터 내일 시장 전략까지 두 분과 함께했네요. ST경제연구소 이소담 대표,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느덧 내일이면 이번 주에 한가운데 시장이 개장을 하게 되는데 자, 오늘 시장 더불어서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한 번 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와우넷 김대복 파트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고요? 오늘 시장 바탕으로 내일 시장 전략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오늘 시장은 어저께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에도 우리 시장이 이제 강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중에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고 여기에다 이제 반도체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갔댔는데 장 종반에 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다시 들어오면서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이런 시장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 이제 코스피가 2018, 그다음에 코스닥은 692를 찍고 나서 종반에 코스피 중심으로 아래 꼬리를 길게 가는 시장 흐름들을 보였는데 이것이 오늘 시장의 어떤 특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선물 옵션 장 종료 3분 전입니다. 예, 그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의 원화의 가치가 0.21% 원화의 그 흐름이 상승했다. 결국은 원화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이고요. 주가가 고점에 근접한데 원화는 다시 고점 우리 연중 최고치를 냈으니까 이것이 외국인들의 그 어떤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1월 4일 날 저점을 찍고 상승 추세를 이어온 시장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하락 추세에 맞물려서 단기 매물들이 나왔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추세를 훼손하는 이런 시장 흐름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은 아래로 만약에 밀어서 오늘 저점을 지켜주면 좋겠지만 이것을 이탈하더라도 2080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680선에서는 재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오늘 섹터별에서는 또 재미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정부의 어떤 정책의 수혜를 잇고 강하게 반전하던 수소차들이 급락하는 시장 흐름들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지금 현재 대북 섹터들이 부분적으로 반등하고 전일 많이 빠졌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안전의 고리를 잡았다는 게 시장의 특징이고요. 마지막으로도 그 코스닥의 그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바이오주들이 반등했다는 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내일 시장은 그냥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오면 여전히 상승의 기조 하에서 나오는 조정이니까 저점 매수 관점이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바탕으로 내일 선물 시장에 대한 옵션 의견도 장 제시를 종료 해 1분 주셨는데요. 전입니다. 내일 시장 좌우할 체크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휴장 전에 계속해서 반등 흐름, 상승 흐름을 이어갔던 미국 시장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시장 체크포인트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미국 시장의 선물이 지금 이제 하루 쉬고 오늘 움직이는 건데 선물 흐름이 하루 종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장중 내내 1% 그러니까 0.7에서 1% 사이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약간 이것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표가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지표는 12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12월 달 주택 판매 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표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난해보다 컨센서스는 모두 그 지난 분기보다는 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매 판매는 선물 옵션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전기가 0.2%였는데 이번 기는 0.1%로 예상하고 있고 핵심 소매 판매 지수도 0.9에서 0.4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였고요. 신규 주택 착공 지수는 지금 현재 1256만에서 1252로 기록하고 있어서 0.5 정도 이제 감소하는 이런 시장 흐름으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이제 그 연방 정부가 셧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는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내일은 뭐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금융 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이제 지금 현재의 전망치로 보면
그 금리는 그대로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는 물가 전망은 여전히 하향치를 유지하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예상된다 이렇게 봐서 지금 현재 그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건데 이것이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은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도 1월 들어서 상당히 많이 올라 있고 어저께 하루 쉬었다는 점에서 보면 오늘은 약간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을 유념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하루 쉬고 다시 개장을 하게 되는 미국 시장에서 또 어떤 포인트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범위 좁혀서 국내 시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오늘은 아모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중소형주들을 제가 좀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그 아모텍은 그 신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어떻게 보면 주 사업이 그 소재 전문 회사입니다. 세라믹 칩 부분이나 안테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주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업황이 전체적으로 부진하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지난해 감소하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나왔고요. 주가는 또 지나칠 정도로 많이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텍 같은 경우의 주가가 지금 지난해 그 고점 대비해서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가격적인 메리트 이것도 시장에 무조건 반영해 있는 상태이다. 고점 대비해서 한 52% 정도 빠져 있는데요. 이것들을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올해 들어서는 새로운 사업을 합니다. MLCC의 신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있다. 새로운 어떤 매출이 이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이제 자동차 전장 부분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미 주가가 기본적으로는 그 작년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먼저 선반영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지금 현재 MLCC나 어떻게 보면 전장 부분에서 매출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다시 이제 주가의 상승 동력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주가도 지금은 바닥권인 1월 4일 날 15,750원에서 오늘 조정받아서 19,250원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바닥에서 고개를 살짝 들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점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위로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들의 이런 흐름들이 주가를 반영해주는 이런 흐름인데 최근에 기관의 매수도 3일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위로의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였고요. 가격대는 19,000원 전후에서 매수의 포인트를 잡아가는 전략이 좋겠고 상단의 포인트는 목표치를 23,500원 그리고 이제 아래의 경우로 만약에 주가가 하단으로 내려올 경우에는 17,8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가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 전략 공략주까지 함께 했습니다. 와운의 김대복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대내외 일정을 비롯해서 시장에서 확인할 사항들 정리하겠습니다. 남유진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내일장 대내외 변수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킹 데이를 휴장한 가운데 중국을 필두로 글로벌 성장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면서 오늘 아시아 증시 일제히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도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더 키워내고 있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장중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0.47%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2622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국내 시장 마감한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